안녕하세요, 여러분. 풍수지리 라디오입니다. 오늘 밤 특별한 사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이 집에 들어온 후로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길까? 집을 바꾸고 나서 왠지 모르게 운이 좋아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여기고 넘어가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다릅니다. 7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집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무대이자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졌다는 걸 온몸으로 깨달으신 분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정희 할머니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한 집에서는 온 가족이 병들고 가난해졌고 다른 집으로 이사간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희 할머니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희입니다. 올해 73이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제 인생이 항상 평탄했던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험난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특히 젊은 시절에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1970년대 말, 저는 26살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저는 동네 양재학원에서 재봉이를 가르치며 생계의 보탬이 되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저도 부지런했어요. 아이 둘을 낳아 기르면서도 우리만의 집을 마련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죠. 여보, 우리도 이제 전셋집 말고 우리 집을 가져야 해요.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정희야. 조금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아. 내년쯤에는 우리 집을 마련해보자. 그 꿈을 위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고 저는 밤 10시까지 재봉틀을 돌렸어요.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옷도 직접 만들어 입었죠. 그렇게 3년을 모은 돈으로 드디어 우리는 집을 샀습니다. 1980년 봄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신흥주택가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죠. 방 3개의 마당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소유의 집이라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야. 열쇠를 받던 날 저는 남편과 껴안고 기뻐했어요. 첫째와 둘째도 신나서 빈 방을 뛰어다녔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안방 창문 너머 풍경이었어요. 집을 살 때는 몰랐는데 안방에서 창문을 열고 멀리 보면 언덕 위에 공동묘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머, 여보, 저기 좀 봐요. 아침에 창문을 열다가 저는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도 고개를 내밀어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죠. 좀 멀리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처음 보는 풍경이 묘지라니 좋을 리가 없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장마철에 드러났어요.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집 앞 골목이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대지가 다른 집들보다 낮았던 거죠. 아이고, 이를 어쩌나. 1980년 여름, 특히 심한 장마가 왔을 때였어요. 집 앞 골목에 물이 차서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집 마당까지 물이 들어올 뻔했죠.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저는 재봉틀을 높은 곳으로 옮기느라 진땀을 뺐어요. 남편은 철물점에도 못 가고 집에서 물 빼는 일만 하루 종일 했죠. 이 집 살 때 왜 이런 걸 미리 확인 안 했을까요? 저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가진 돈을 모두 털어서 산 집인데 다시 팔고 다른 곳으로 갈 여력이 없었거든요. 세 번째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우리 집 현관문을 열면 복도가 짧아서 안방이 거의 다 보이는 구조였어요.
현관과 안방 사이에 제대로 된 벽이나 문이 없었죠. 처음에는 그래도 집이 넓어서 좋네 했는데 살다 보니 이게 큰 문제였어요. 누가 현관문을 열기만 해도 안방에서 하는 일이 다 보이니까요. 부부간의 사생활이고 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친구들이 놀러 와서 현관문을 열면 안방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니까 늘 신경이 쓰였어요. 여보, 이 집 구조가 너무 이상해요. 현관에서 안방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근데 이제 어쩌겠어? 벽을 새로 세우자니 돈도 많이 들고. 하지만 이런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큰 불행은 그 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이사 온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우리 가족에게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첫째,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10살이었던 큰아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일주일 넘게 앓아누웠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데려가도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감기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가고 다른 병이라고 하기엔 명확한 증상이 없었죠. 그러다가 큰아들이 겨우 나았나 싶더니 이번엔 둘째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평소에 조심성 많던 아이가 집 앞 골목에서 그냥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진 거예요. 어떻게 그냥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져요? 의사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특별히 심하게 넘어진 것도 아닌데 깨끗하게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 무렵 남편의 사업도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더니 새로운 손님들도 잘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다른 철물점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남편은 매일 한숨만 쉬었어요. 물건 값은 올라가는데 매출은 줄어드니까 적자가 계속 쌓여갔죠.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여보가 사고가 났어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허리를 다쳐서 한 달 넘게 입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혼자서 아이 둘을 돌보며 재봉일도 해야 했어요. 게다가 철물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힘든 일이 왜 우리에게만 생기는 걸까요? 밤마다 저는 혼자 울었어요.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느냐는 거였어요. 남편이 퇴원한 후에도 불행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남편은 허리 부상으로 무거운 것을 들 수 없게 되었어요. 철물점을 다시 열었지만 예전처럼 일할 수가 없었죠. 배달도 제가 해야 했고 무거운 건축자재들은 아예 취급할 수 없게 되었어요. 미안해, 정희야. 내가 이래서. 남편은 매일 자책했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이 고생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탓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큰아들은 학교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켰어요. 원래 착하고 공부도 잘하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친구들과 싸우고 선생님 말도 안 듣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민이가 요즘 너무 산만해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다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집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못 느꼈거든요. 선생님, 집에서는 그런 모습을 못 봤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글쎄요.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정민이가 전체적으로 예민해진 것 같아요. 집에서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제서야 저는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이 편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안방 근처에만 가면 아이들이 불안해했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그냥 무서워라고만 했죠.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밤만 되면 엄마, 무서워라고 하면서 저한테 바짝 붙어서 잤어요. 원래는 혼자 잠도 잘 자던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정희야, 우리 애들이 왜 이러는 걸까? 남편도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도 답을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중에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저에게 셋째가 생긴 거예요. 원래 계획에는 없던 임신이었어요. 남편 사고 때문에 정신없던 시기라 피임에 신경을 못 썼던 거죠. 여보, 아기가 생겼어요. 이 말을 할 때 저는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남편 건강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또 낳는다는 게. 그래? 잘 됐네. 우리 힘들어도 키워보자.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임신 기간 내내 저는 불안했어요. 다른 임신 때와는 달리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뱃속 아기도 형들처럼 아프면 어쩌나. 혹시 또 다른 사고가 나면 어쩌나. 1982년 겨울, 셋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어요. 다행히 출산은 순조로웠고 아기도 건강했어요. 잠깐이나마 저는 희망을 품었죠. 이제 좋아질 거야. 새 생명이 왔으니까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행운이 올 거야.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민수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감기에 걸렸어요. 신생아가 감기에 걸리면 폐렴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했죠. 신생아실에 있던 아기가 어떻게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의사에게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냥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는 말뿐이었죠. 민수를 간병하느라 저는 거의 병원에서 살았어요. 집에는 남편과 큰아들, 둘째만 남겨두고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집에서 또 사고가 일어났어요. 둘째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정희야, 빨리 와. 성민이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어. 남편의 전화를 받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갓난아기는 병원에 있고 둘째는 또 다쳤다니. 다행히 둘째는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머리에 혹이 생겼지만 뇌진탕 같은 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지?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민수가 퇴원한 후 저는 친정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 앞에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억지로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들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사고 나고, 아이들은 자꾸 아프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정말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너희 집이 어떤 집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집이요? 집이 뭐 어때서요? 집터부터 집 구조까지 다 좋지 않다고 생각 안 하니? 어머니가 처음 너희 집에 갔을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어.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안방에서 묘지가 보이는 집에서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겠니? 거기다 집터는 낮고 집 구조도 엉망이고 그런 집에 살면서 좋은 일 생기기를 바라는 게 무리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사를 가야지. 그 집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야 해.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던 불안감이 무엇이었는지를.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이사는 무슨, 돈이 없어도 가야 해. 그 집에 계속 살면 더 큰 일이 날지도 몰라. 어머니의 말씀은 단호했어요. 너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시던 말씀이 있어. 집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는 걸까? 정말 집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든 걸까?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가는 게 어떨까요? 이사? 갑자기 왜?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사 온 후로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잖아요.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런 생각을 나도 안 해본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 우리 형편에 이사가 가능할까? 힘들어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살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 집을 팔면 손해를 많이 볼 텐데,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돈보다 우리 가족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남편도 결국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사실 남편도 이 집에 대해 좋지 않은 느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 해보자. 어차피 지금도 힘든데 뭐 더 힘들어지겠어. 그렇게 우리는 이사를 결정했어요. 하지만 막상 이사를 결정하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였어요. 일단 이 집을 팔아야 했는데 문제가 많은 집이라 쉽게 팔리지 않았어요. 몇 명이 보러 왔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죠. 지대가 너무 낮아요. 비 오면 물 찰 것 같은데 안방에서 저 묘지가 보이네요. 좀 그렇지 않나요? 집 구조가 좀 이상하네요. 현관에서 안방이 다 보이잖아요. 보러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문제 많은 집에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가 산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이사 비용까지 생각하면 거의 빈털터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이러다가 더 힘들어지면. 가끔 저도 후회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집 안 분위기가 조금 나아진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 덜 불안해하고 남편도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았어요. 아직 이사를 간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역시 마음가짐이 중요한가 보네. 남편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니까 그 집의 나쁜 기운이 조금 약해진 게 아닐까 하고요. 집을 팔고 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새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고르기로 했어요. 단순히 가격이나 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들을 꼼꼼히 체크했죠. 일단 지대가 높은 곳으로 가야 해. 안방에서 묘지나 병원 같은 게 보이면 안 되고, 현관 구조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예산으로는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았어요. 좋은 조건의 집들은 모두 비쌌거든요. 몇 달을 찾아다녔어요. 주말마다 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집을 보러 다녔죠.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다녔는데 힘들어했지만 이해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1983년 봄 드디어 괜찮은 집을 하나 찾았어요.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긴 했지만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방은 3개로 이전 집과 비슷했지만 무엇보다 위치와 구조가 마음에 들었어요. 여보, 이 집 어때요?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었어요. 여기 참 좋네. 남편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이들도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안방 창문을 열어보니 멀리 산과 작은 강이 보였어요. 예전 집처럼 묘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싱싱한 자연이 펼쳐져 있었죠. 와, 엄마. 여기서 강이 보여. 둘째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아이들도 이 집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집 구조였어요. 현관에서 들어가면 작은 복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나왔어요. 안방은 거실 너머에 있어서 현관에서 직접 보이지 않았죠. 이 집 구조가 참 좋네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겠어요.
중개업자도 자신 있게 말했어요. 여기는 지대도 높아서 비 와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채광도 얼마나 좋은지. 정말 그랬어요. 온 집안이 밝았어요. 이전 집은 항상 어둡고 습했던 것에 비하면 천지 차이였죠. 여보, 이 집으로 정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여기로 하자. 느낌이 좋아. 1983년 5월, 우리는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이사하는 날, 저는 정말 설렜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우리 새 집이야. 이사 짐을 모두 옮기고 나서 우리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여보, 이 집에서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정이야. 이제 새로 시작해보자.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늦게까지 잠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아이들이 더 이상 무서워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특히 막내 민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푹 잤어요. 엄마, 여기 집은 왜 이렇게 좋아? 다음 날 아침, 둘째가 저에게 물었어요. 좋다고? 뭐가 좋은데? 몰라. 그냥 좋아. 마음이 편해. 아이가 하는 말이지만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아이들이었어요. 큰아들 정민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된 거예요. 어머니, 정민이가 요즘 많이 안정됐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정말요? 집에서는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는데 학교에서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둘째 성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자주 넘어지고 다쳤는데 새 집으로 온 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막내 민수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는데 새 집으로 온 후에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민수가 이렇게 건강한 적이 없었는데 남편도 신기해했어요. 정말 집 때문이었나 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변화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고 후유증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하던 남편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요즘 허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응. 나도 그렇게 느껴.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아. 남편이 건강해지자 일에 대한 의욕도 생겼어요. 예전 철물점은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자고 했죠. 정희야, 새 동네에서 작은 가게라도 해볼까? 무슨 가게요? 동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파는 가게. 일용품이나 생필품 같은 거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밝은 모습이었죠. 우리는 집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구멍가게 수준이었지만 남편은 열심히 했어요.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여기 물건이 다른 데보다 좋네요. 이 동네에 이런 가게가 있어서 정말 편해요. 단골 손님들이 생기면서 매출도 조금씩 늘었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생활하는 데는 충분했죠. 여보, 정말 신기해요. 예전 철물점은 그렇게 안 되더니 여기서는 손님이 계속 늘어나네요. 그러게 말이야. 같은 사람이 하는 장사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집이 바뀌니까 우리 가족의 운도 바뀐 거라고요. 저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 집에서는
재봉일이 훨씬 잘 되었어요. 예전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손님들이 불만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새 집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선생님,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다른 분들께도 추천해 드릴게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왔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일감도 많아졌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새 집에서는 그런 감정이 사라졌어요. 아, 이게 평온함이구나.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안방 창문을 열면 멀리 산과 강이 보였어요. 그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졌죠. 예전 집에서는 창문을 열기가 싫었어요. 묘지가 보이니까 기분이 우울해졌거든요. 하지만 새 집에서는 매일 창문을 열고 싶었어요. 여보, 우리 참 좋은 집으로 이사 왔네요. 그러게 말이야. 매일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니. 남편과 저는 자주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새 동네 사람들도 참 좋았어요. 이전 동네에서는 이웃들과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인사 정도만 나누고 지냈죠. 그런데 새 동네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가까워졌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박영숙이에요.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평생 친구가 되었어요. 영숙이 언니랑은 나중에는 서로 언니, 동생 하며 지냈어요. 영숙이 언니를 통해 다른 이웃들과도 친해졌죠.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고 아이들 교육 정보도 나누고 정희야, 너희 집 분위기가 참 좋더라. 들어가면 왠지 편안해져. 영숙이 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우리 집이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정말이야. 집이 따뜻하고 밝아.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져. 그제서야 저도 깨달았어요. 우리 집이 정말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요.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도 많이 자랐어요. 큰아들 정민이는 중학생이 되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예전에 문제아 소리를 들었던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엄마, 나 반에서 3등 했어. 정민이가 성적표를 들고 뛰어왔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둘째 성민이도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예전에는 자주 다치고 아팠는데 새 집으로 온 후에는 한 번도 큰 병을 앓지 않았어요. 막내 민수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약했던 아이가 이제는 형들보다 더 튼튼해 보였죠. 엄마, 민수가 우리보다 힘이 더 세진 것 같아. 둘째가 그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새 집으로 이사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가게도 점점 잘 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가게였는데 몇 년 지나니까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게가 되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편해요. 멀리 나가지 않아도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으니까. 단골 손님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남편은 정말 뿌듯해 했어요. 매출도 꾸준히 늘어서 이제는 생활하는데 큰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아이들 교육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죠. 여보, 큰아들 고등학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좀 여유가 생겼네. 예전 집에 살 때는 당장 내일 먹을 것도 걱정이었는데 정말 많이 달라진 거예요. 저도 재봉일로 제법 수입이 생겼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거든요. 선생님, 결혼식 때 입을 한복 좀 만들어 주세요. 아이 돌잔치 옷 부탁드려요. 이런 큰 주문들이 들어오면서 수입도 늘었어요. 새 집에서 산 지 5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그동안의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정말 집 때문이었구나.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 집에서는 이런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 없었어요. 누군가는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돈 걱정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새 집에서는 매일이 이렇게 평온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좋은 집으로 이사 왔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 집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풍수지리 책도 읽어보고 어르신들 말씀도 귀담아 들었죠. 집터가 높으면 재물이 모인다더라. 안방에서 보이는 풍경이 중요하다더라. 현관과 안방이 직선으로 연결되면 좋지 않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그냥 미신이 아니라 진리로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에서 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생겼어요. 정희야, 우리 집도 너희 집처럼 좋아질 수 없을까? 영숙이 언니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집은 이사 온 후로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겨. 남편은 일이 안 풀리고 아이들은 자꾸 아프고. 영숙이 언니의 고민을 들어보니 예전 우리 집 상황과 비슷했어요. 언니 집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집. 글쎄, 다른 집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영숙이 언니 집에 가서 보니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집터가 낮아서 습하고 안방 창문 너머로 공장 굴뚝이 보였어요. 게다가 현관에서 바로 안방이 보이는 구조였죠. 언니, 이 집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뭐가 문제야? 저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집터의 중요성, 창문 너머, 풍경의 영향, 집 구조의 중요성 등등. 그럼 우리도 이사를 가야 하나?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힘들어도 집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영숙이 언니는 제 조언을 듣고 결국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찾아와서는 고마워했죠. 정희야, 정말 고마워. 이사하고 나서 모든 게 좋아졌어.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집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큰아들 정민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어요. 서울의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괜찮은 대학이었죠.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정민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예전 집에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둘째 성민이도 공부를 잘해서 형을 따라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막내 민수는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부에 들어갔어요. 체격도 좋아지고 성격도 밝아져서 보는 사람마다 칭찬했죠. 정희 씨, 아드님들 정말 잘 키우셨네요.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잘 키운 게 아니라 좋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걸요. 남편의 사업도 계속 잘 되어서 이제는 제법 큰 가게가 되었어요. 직원도 1명 고용할 정도였죠.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게 말이야. 예전 일이 꿈 같아. 가끔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어느 날 저는 문득 예전에 살던 집이 궁금해졌어요. 그 집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예전 동네에 가보니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던 집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죠. 그런데 그 집 앞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집 말씀이세요? 그 집은 사람이 오래 못 살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김 씨, 내가 이사 간 후에 박 씨 가족이 들어왔는데 1년도 못 살고 이사 갔어요. 그 다음에 온 이 씨 가족도 2년 살고 나갔고 지금까지 벌써 대여섯 가족이 왔다 갔어요. 정말요? 네. 들어오는 가족마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사업이 망하고 누군가는 가족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겪었던 일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이사 왔구나.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니 남편도 놀라워했어요. 정말 집이 사람을 좌우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를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결혼을 했어요. 큰아들 정민이가 먼저 결혼해서 손자를 낳았고, 둘째 성민이도 결혼해서 손녀를 낳았어요. 막내 민수는 아직 총각이지만 좋은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신기한 건 손자 손녀들도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집에 오면 왜 이렇게 좋아? 손자가 어느 날 저에게 물었어요. 좋다고? 뭐가 좋은데? 몰라. 그냥 마음이 편해져. 손자의 말을 듣고 저는 웃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그래. 이 집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집이야. 손자들이 놀러 올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곤 해요.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아직 어린 손자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저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집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저를 찾아와요. 할머니, 우리 집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젊은 부부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집터가 낮거나 창문 너머 풍경이 좋지 않거나 집 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드려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간이죠. 정말요? 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첫 번째 집에서 겪었던 불행들, 그리고 두 번째 집으로 이사한 후의 변화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워해요. 하지만 진지하게 들어주시죠. 그럼 저희도 이사를 가는 게 좋을까요? 힘들어도 좋은 집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분명 보답이 있을 거예요. 이런 조언을 듣고 실제로 이사를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와서 고마워하시죠. 할머니 말씀대로 이사하길 정말 잘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해요. 이제 저는 70이 넘었어요. 남편도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건강해요. 큰 병 없이 잘 지내고 있죠. 우리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게 정말 다행이야.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나이 또래 분들을 보면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정말 건강해요. 이것도 집 덕분일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좋은 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게 아닐까 하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 집은 사람의 운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 집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 우리가 첫 번째 집에서 겪었던 불행들을 생각해 보면 모두 집과 관련이 있었어요. 안방에서 보이는 묘지의 풍경은 가족들의 건강 악화를 가져왔고, 낮은 지대의 집은 경제적 어려움, 현관안방 직통 구조는 가정 불화를 가져왔어요. 반대로 두 번째 집에서는 모든 게 좋아졌어요. 높은 지대는 경제적 안정을, 좋은 풍경은 가족들의 건강을, 좋은 구조는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죠.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어요. 분명히 집의 힘이 작용한 거예요. 정말 집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 남편도 자주 하는 말이에요. 나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확신해. 우리 부부는 이제 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을 보면 집을 고를 때 교통이나 가격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할머니,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좋은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을 사야 한다던데. 어떤 집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드려요. 투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살기 좋은 집을 구하세요. 살기 좋은 집이요? 네.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배운 것들을 알려드려요. 첫째, 지대가 높은 곳을 선택하라. 둘째, 창문 너머 풍경을 중시하라. 셋째, 집 구조가 좋은 곳을 골라라.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좋은 집을 고를 수 있어요.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이 다 믿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제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년 전, 우리는 또 한 번 이사를 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집이 너무 커졌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겼죠.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골랐어요. 제가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적용해서요. 지대가 높고 풍경이 좋고 구조가 좋은 집을 찾았어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조건은 더 좋아졌죠. 여보, 이 집도 참 좋네. 그래. 우리 마지막 집으로는 완벽해. 새 집도 정말 좋아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기운이 좋아요. 손자들이 놀러 와서도 좋아해요. 할머니, 새 집도 옛날 집만큼 좋아. 손자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사는 새 동네에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희 집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전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드려요. 그리고 가능하면 집을 한번 보러 가기도 하죠. 아, 정말 이 집은 문제가 있네요. 대부분의 문제 있는 집들은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지대가 낮거나 풍경이 안 좋거나 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들어도 이사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제 조언을 따라주시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 사정상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실제로 이사를 가신 분들은 모두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기뻐요. 가끔 저는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봐요. 첫 번째 집에서 울며 지새던 밤들,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느꼈던 절망감, 남편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 그때는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았어요.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언제까지 이런 불행이 계속될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어려움이 있었기에 집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첫 번째 집에서도 별 문제 없이 살았다면 집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고통이 있었기에 깨달음도 있었던 거죠.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손자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큰 손자는 이미 약혼을 했고, 손녀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있어요. 할머니, 저희도 집을 구해야 하는데 어떤 집이 좋을까요? 손자가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우선 지대가 높은 곳을 봐라. 그 다음은 창문 너머 풍경을 확인하고 집 구조도 꼼꼼히 살펴봐라. 할머니, 그런 게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고 말고. 할머니가 평생 경험해서 아는 일이야. 손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진지해졌어요. 할머니가 겪으신 일들을 들으니까 정말 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집은 너희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손자는 제 조언을 따라서 정말 좋은 집을 구했어요. 지대도 높고 풍경도 좋고 구조도 훌륭한 집이었죠. 할머니 덕분에 좋은 집을 구했어요. 손자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저만의 집에 대한 철학이 생겼어요.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에요. 집은 꿈을 키우는 곳이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고, 희망을 품는 곳이에요. 좋은 집에서는 좋은 기운이 흐르고, 그 기운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집에서는 나쁜 기운이 흘러요. 그리고 그 기운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죠. 집이 사람을 만든다. 이게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걸 믿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언젠가는 다들 깨닫게 될 거라고요. 지금 저는 정말 평온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죠. 건강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이 없어요. 아이들은 모두 잘 자리 잡았고 손자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모두 화목해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우리 가족 참 복이 많아.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 모든 복이 저절로 온 건 아니에요. 좋은 집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 여전히 첫 번째 집에 살고 있었다면 지금의 평온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특히 집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예요. 집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지금 사시는 집에서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긴다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 혹시 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좋은 집으로 이사하세요.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분명 보답이 있을 거예요. 지대가 높은 곳, 풍경이 좋은 곳, 구조가 좋은 곳을 선택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몸소 경험했고, 지금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김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한 집에서는 온 가족이 불행했는데 다른 집으로 이사한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김정희 할머니의 말씀처럼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자 운명을 바꾸는 무대일 수도 있죠. 물론 모든 분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내 집은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인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집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할머니의 말씀처럼 좋은 집은 분명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보이는 사연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두 좋은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 방송이 나간 후 청취자들로부터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사하고 나서 정말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할머니 말씀을 듣고 우리 집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정말 집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요. 물론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는 의견도 많았죠. 하지만 김정희 할머니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머니의 조언을 따라 이사를 간 청취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그분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사하고 나서 모든 게 좋아졌어요. 이런 증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과연 집이 정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김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 방송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